오늘은 정시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수험생들, 이번 수능은 정말 코로나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수능도 2년보다 3주 정도 뒤늦게 치러졌지만 다행히 큰 탈 없이 끝내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가장 큰 관문은 원서 쓰기가 남아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바로 시중에는 이런 종이 배치표가 놔둘 겁니다. 이것은 원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대학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으나 정밀한 합격 전략을 세우기에는 불가능한 자료입니다. 이제 12월 23일이면 수능 성적표가 배부가 되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지원 전략을 세우고 원서는 어떻게 써야 후회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성적을 살펴보고 내 성향을 고려하여 원서를 써야겠죠. 영역별로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은지를 분석해보고 가산점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올해 필히 대학을 가야 하는 필승 전략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희망하는 대학 학과를 위해 재수도 가능한지도 큰 변수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표는 지난해 평가원에서 발표한 수학 가형 표준점수 도수 분포인데 이 자료를 토대로 백분율과 백분위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위권 대학이 왜 표준점수를 지표로 삼고 중위권 대학들이 백분위 점수를 지표로 삼는지도 설명 가능합니다. 상위권 대학이 표준점수를 지표로 가져가는 이유는 최상위권은 백분위로는 미세한 차이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1점이라도 구분이 가능한 표준점수를 취하는 것인데 여기 이 표에서는 표준점수 132점과 131점이 비록 1점 차이지만 인원수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최상위권 싸움에서 큰 유불리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 표준점수 126점과 125점은 비록 1점 차이지만 백분위 점수로는 3점 차가 나기 때문에 백분위 반영 대학 지원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중위권 대학들이 백분위를 지표로 가져가는 이유는 동점자가 많더라도 서열상 상위 백분위 성적에 우수한 학생을 뽑고자 하는 전략 때문입니다. 입시 상담을 하게 되면 상위 누적 백분위라는 용어를 간혹 듣게 되는데 이는 평가원의 공식 자료가 아닌 사설 입시기관 자료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변수 개입이 많지 않아 유효한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합격자로 인해서 또 수학 가형을 보고 인문 계열로 지원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여 그 유효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보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대학별 환산 점수입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란 대학에서 과목별 반영 비율과 가산점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산출한 점수입니다. 여기 예시된 A 학생의 수능 성적을 갖고 몇 개 대학의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학생의 수능 성적을 갖고 충남대, 국민대, 고려대학교 점수로 산출했더니 각기 다른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 이유는 지표와 점수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하지만 위와 같은 계산식은 프로그램의 수능 성적을 기입만 하면 자동 산출되니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올해 대학을 필히 합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수도 가능한 것인지 심리적 마지노선을 결정을 해서 군별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라인은 각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뽑아가기 위한 전략이기도 한데
이것이 군별 한계에 대한만 쓸 수 있다 보니 전략만 잘 쓰면 내 성적보다 높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취업의 기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인을 잘 설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올해도 군별 모집 상황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정시 모집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수험생 수는 49만 명으로 감소하고 반면 서울 수도권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은 증가하여 경쟁률과 합격 커트라인이 예년에 비해서 다소 낮아질 거라 예상을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염려로 수능 결시생이 많아져 물론 최저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수능 최저를 염려하는 학생이 꽤 많으리라 봅니다. 라인 결정에서 상위권은 상위 누적 100분위를 통해 본인의 위치를 확인해보고 특히 이과의 경우 의대와 카이스트나 포스텍 등의 특수대학 모집 정원을 잘 살피면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중위권의 경우 문과의 경우엔 수학, 가형의 월경자도 감안해야 하고 이과의 경우엔 특정 잘 본 과목에 대한 반영 비율을 고려하여 설정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라인은 비슷한 성적의 다른 학생의 군별 지원 상황을 잘 살펴야 취업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라인 설정의 예입니다. 가군, 가천대 소프트웨어에 지원한 친구들이 나군과 다군에 지원한 경향을 볼 수 있고 이때 나군 경희대 국제캠, 세종대, 단국대에 합격한 친구들은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천대 소프트웨어 취업의 기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질문입니다. 앞서 A 학생의 경우 중경외시 라인인데 소소한 라인으로 추가 합격을 노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원서를 써야 할까요? 여기 4개 그룹을 한번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선 1그룹 나군 연고대 지원자 중 서울대 합격자 수만큼 추가 합격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고대 상위 학과일수록 추합 비율이 높은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죠. 연쇄적으로 2그룹 가군 소송한 지원자가 연고대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 성대, 한양대 합격자 커트라인이 나군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고 3그룹 나군의 성대, 한양대 지원자는 군별 움직임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A 학생의 경우 4-1그룹보다 4-2그룹 유형으로 즉 가군의 서성한 대학, 나군의 본래의 성적대로 중경외시 대학 원서를 써야 서성한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먼저 온라인 모의 지원을 해보고 담임 선생님 그리고 입시 전문가 상담에 응하는 게 괜찮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합격률 때문에 안정적 지원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기에 입시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더 도전적인 지원도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원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문 닫고 들어간다는 취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정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의해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